4월 중순에 처음 현지 네. 맞선 오셔서 네. 우리 여성분 보셨고 예, 맞습니다.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첫인상이 참하고 좀 조용조용한 성격에 첫인상이 되게 좋았어요. 그 영상 맞선 하고 오신 거잖아요. 네. 그때 이미지하고 큰 차이가 없었나요? 현지에서 와서 봤을 때하고? 그때랑 뭐 큰 차이는 없었고요. 근데 영상 맞선보다는 또 직접 마주하는 거 보니까 또 더 예뻐 보이고. 네. 확실히 영상보다는 실물로 보니까 그게 더 만족도가 높았죠, 사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분도 서로 호감이 있어서 매칭이 돼서 네. 교제를 하기로 하고 처갓집을 갔잖아요. 네. 저희는 어쨌든 간에 처음에 현지에서 연애 방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무조건 처갓집을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리고서 이제 1차 때 처갓집을 가셨는데 네. 가시기 전에는 조금 많이 좀 떨리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예. 처갓집 간다는 생각에 또 약간 좀 그 전날에 잠도 좀 설치고 또 뒤숭숭하고 이게 말도 안 통하는데 만나면 또 어색하고 하니까 그런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역 직원하고 처음으로 이제 인사를 드리러 처갓집에 가서 네. 또 앞으로의 어떻게 진행을 할 거다라는 걸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성분 가족분들도 예비 사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처갓집을 매칭이 되더라도 무조건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두려운 마음으로 가셨는데 네. 첫 인상이 어떠셨어요? 여기 장인 장모가 약간 좀 어색해 하셨는데 이제 통역사분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나마 의지가 돼가지고 통역사분이 좀 잘 설명을 해준 덕분에 장인 장모가 좀 의심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경계심이 좀 많이 풀어진 것 같고 환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일단은 첫 번째는 내가 아무리 여성의 호감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첫 만남이다 보니까 신부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단계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여성을 되게 마음에 들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풀리지 않는 의구심이 조금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신부에 대한 호감이 뭐 50%다 많게는 70%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처갓집이 갔다 오고 나서 메꿔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처갓집에 가면 의사소통은 안 되더라도 네. 이 신부가 어떠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고 어떠한 교육을 받았고 생활 환경이 어떻고 이런 부분이 느껴져요. 네. 우리 회원님도 그런 걸 느끼셨죠? 처음에 갔을 때. 처갓집 가니까 확실히 봐야지만 생활 환경이라든가 가족 환경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보니까 조금 네. 궁금했던 부분이 조금 좀 약간 해소됐다고 해야 되나? 해소되는 네. 부분이 있으셨을 거고 네. 그리고 확실히 이 신부가 올바르게 자라왔구나라는 네. 것도 느끼셨죠. 예, 그 부모님 보니까 잘 자라왔구나 사랑받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걸 좀 많이 느끼셨을 거고 네. 이제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성격이라든지 네. 그리고 어떠한 부분으로 생계를 이어오셨구나. 네.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서 신부는 공부를 했고 이런 부분이 조금 보여지셨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도 신부도 중요하지만 결혼이라는 거는 가족과 가족끼리 만나는 거기 때문에 네. 처갓집 검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처갓집이 뭐 잘 살든 못 살든 그건 이제 두 번째 문제고 네. 직장도 없으시고 장인어른이 네. 맨날 뭐 술 담배만 하시고 네. 도박이나 하고 하면 신부는 계속 머릿속에는 처갓집에 가 있을 거고 어떠한 소득이 없는 집 같으면은 신부를 통해서 자꾸 금전적인 거를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처갓집 검증도 결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남자분들은 조금 경계를 하는 눈빛이 있어요. 친척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장모님들은 활발하게 조금 반겨주는 분위기고 네. 남자분들은 약간 좀 경계하는 눈빛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뭐 당장 결혼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리고 약간 거리감이 조금 느껴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방문부터는 조금 바뀌거든요, 이게. 네. 계속 연애만 합니다라고는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또 베트남은 어르신들이 결혼 날짜를 잡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하고 교제하면서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혼을 또 결심을 하게 되신 거고 네. 또 이번 방문에 있어서 처갓집에 가셔가지고 또 결혼 날짜도 처갓집에다가 이제 일정을 좀 잡아주세요라고 허락을 받고 오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쪽 집에서는 또 틀리지. 그냥 뭐 결혼 날짜도 안 정했는데 계속 뭐 연애만 하는 거야? 해소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2차 방문 때는 처갓집에 가서 이제 확실하게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날짜를 정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맞춰서 결혼 날짜 맞춰서 들어오겠습니다라고 허락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우리 통역 직원을 통해서 결혼 이야기를 하셨을 때 네. 분위기가 어땠어요? 처음하고 두 번째하고? 처음에는 장의전모 어색해 하셨는데요. 두 번째 방문할 때는 되게 반겨해 주셨고요. 그리고 통역사분 통해서 결혼 일자 정할 때도 뭐 원하시는 날짜 상관이 없다 하니까 뭐 날짜를 정해 주셨거든요. 모든 걸 다 저희 장의전모 저 처갓집에다 다 이임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다 오케이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장인어른께서 네네. 불교 신자세요. 네. 그리고 뭐 고기나 뭐 네. 술이나 뭐 네. 담배를 전혀 이제 안 하시는 분인데 네. 어제 갔다 왔잖아요, 처갓집에. 네. 되게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맥주도 예. 한잔 하시고 했다고 예, 우리 직원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원래는 안 드신다고 했는데 저 왔다고 기분 좋으셨는지 저랑 같이 드시고 친척분도 오셔가지고 셋이서 밥 먹고 식사하는 와중에 이제 맥주를 드셨거든요. 네. 확실히 처음에 방문을 했을 때의 어떠한 그 시선하고 두 번째하고는 조금 틀리죠. 두 번째 때는 더 많이 환대해 주시고 반겨해 주시고 되게 이 베트남 신부들한테는 처갓집에 부모님이 이 여성한테는 1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한배 가족이고 이 일을 쭉 해왔지만 이 신부들한테 마음속에 1순위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이고 두 번째 2순위를 따지자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뭐 오빠 남동생 뭐 여동생 언니가 되고 한국 가서도 신랑하고 같이 살지만 남편은 3순위라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호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진짜 결혼을 해서 살면서 아 우리 신랑이 나한테 잘해주는구나 이런 부분이 생겨야 차곡차곡 쌓이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형성이 된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네. 물론 뭐 결혼 전까지 뭐 사랑이다, 좋은 감정이다 이런 거는 형성이 될 수는 있겠지. 하지만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1순위고 네. 우리 남편들은 3순위라는 생각을 해요. 네. 이제 결혼을 해서 한국에 가서 아이를 낳으면 네. 아이가 1순위가 되고 네. 그 다음 신랑이 2순위가 되고 네. 부모님은 이제 3순위 뭐 이렇게 밀려나는 부분이 제 경험상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국제 결혼에 대해서 저희 업체 오시기 전에 뭐 유튜브도 보시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도 공부를 하신 다음에 저희 업체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오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처갓집을 안 가도 된다는 업체들이 있어요. 네. 3, 4일 만에 결혼하시는 분들을 보면 처갓집도 안 가고 결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회원님은 어쨌든 간에 두 번 처갓집을 방문하셨고 네. 그리고 결혼 전까지는 웨딩 촬영할 때도 가셔야 되고 네. 또 결혼식 할 때도 당연히 처갓집에서 결혼식을 할 거고 네. 신부 데리러 또 베트남에 들어오셨을 때 처갓집에 가서 인사드리고 신부랑 같이 입국을 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 업체 같은 경우는 신랑분들이 최소 5번 정도는 처갓집을 가는데 본인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처갓집에도 물론 2번밖에 안 가봤지만 이게 안 가고 진행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처갓집은 방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처갓집을 알아야지 그 신부도 그 가정 환경이라든가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네다섯 번은 가야 뭐 처갓집 분위기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자주 방문해야지 이제 신부도 이제 한국 가는데 좀 안심 좀 하라고 이렇게 좀 어필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선물도 중요하겠지만 갈 때마다 조금 안심시켜드리는 예. 부분도 있고 예비 장인 장모님들이 신랑을 딱 봤을 때 안심을 하고 딸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예. 전에 우리 신부 어머니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신랑이 처갓집도 한 번도 방문 안 하고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더니 그게 무슨 사위냐 손님이지 그렇게 딱 직선적으로 표현을 하셔가지고 이 현지인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부 검증도 중요하지만 처갓집 검증도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초창기에는 저도 우리 통역 직원하고 같이 우리 회원님하고 그 여성분 집에 가서 어떻게 사는지 그런 부분을 저도 가서 내 나름대로 현지 대표니까 가서 검증한답시고 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제가 방문을 하면
처갓집 가족분들이나 친척분들이 누구시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 회사 소개한 사람이다, 회사 대표다라고 하면 입조신문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가면 운전기사가 됐든 우리 통역 직원이 됐든 장인 장모님이 하는 말씀이 예의가 있는지, 이분들이 신랑을 조금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지, 어떠한 집안 환경이라든 이런 거를 현지인들이 갔을 때 직접 서로 간에 대화를 했을 때 느끼는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네. 저야 처갓집 갔다 오고 난 후에 회원님한테 이야기 들으면 되고, 또 우리 통역 직원들이 처갓집 사진 찍은 거 그걸 또 보면 저는 또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안 가는 대신에 우리 운전기사도 그냥 가서 밥만 먹고 오는 거 아니에요. 네.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하는 얘기가 있거든. 저 집 과거에 결혼했는데 뭐 또 왔네, 어쩌네. 왜냐면 저같이 가서 아시겠지만 시골에서 친척분들 많이 모여 살고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까지 다 들리거든요. 네. 이 옆집에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떠한 이벤트가 있고 이런 거를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운전기사들도 뭐 한두 번 가서 놓쳤던 부분도 여러 차례 가다 보면 동네에 조금 들리는 소문도 있고, 그리고 우리 통역 직원들도 친척분들이라든지 장인 장모님들의 어떤 이제 대화, 말씀하시는 거에 좀 예의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하고, 그러다 보면은 성격도 파악하는 부분이 있어요. 말이라는 게 사람의 인성을 대신 표현한다라고 하잖아요, 이 언어에 대해서. 그거는 한두 번 가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의사소통은 안 되더라도 신부가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부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인터뷰하면서 다른 업체들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저도 안 좋고, 저도 입장을 바꿔서 다른 업체에서 또 우리 업체를 빗대서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기분 나쁘겠죠. 근데 국제결혼에 대해서 우리 회원님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유튜브밖에 없고, 또 유튜브를 접하다 보면 베트남은 그냥 3일 만에 5일 만에 결혼을 하는구나, 이게 문화구나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이게 몇 년 전부터 오늘 만나서 내일 결혼하는 방식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피해 입으신 결혼하신 당사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연애 방식이라는 이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속성은 바로 만나서 바로 합방하고, 그것보다는 연애를 하면서 그 신부의 성향이라든가 그 처갓집도 갔다 오고 해야지만 그 사람 신부를 가정 환경이라든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연애하다 보면 싸움도 날 수도 있고 또 성향이 안 맞아가지고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맞춰가면서 연애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싸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싸우고 나서 어떻게 풀고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또 신부 성격도 파악이 되는 거고. 평생 안 싸울 수는 없어요. 안 싸우고 한국 가서 터지는 것보단 결혼 전에 뭐 대판 싸우고 서로 풀고 또 성격도 파악되고,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결혼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우리 여성분도 두 번째 만나보고 또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예쁘고요. 성격이 참하고 저를 좀 생각해주는 게, 뭐 위해주는 게 좀 느꼈고요. 마음씨가 착해가지고 그게 아무래도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신랑 한 명만 믿고 한국 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얼마나 또 외롭겠어요. 맞습니다. 부모님도 보고 싶을 거고, 또 베트남 현지 음식도 그리울 거고, 뭐 20년 넘게 살아왔는데. 근데 국제결혼은 어쩔 수 없어요. 의사소통이나 문화 차이나 나이 차이에서 오는 거는 내가 풀어야 되는 숙제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노력하면서 잘 풀어나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인터뷰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교제 잘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